반일 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제와 친일의 흔적을 지우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일본식 지명을 바꾸고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전범기를 떠오르게 하는 지자체 로고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나주 캠퍼스 구내식당이 열흘 넘게 문을 닫으면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종재 부시장을 이틀째 소환했습니다. 사업자 변경에 단초가 된 광주시 감사 과정에서 정 부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반일 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제와 친일의 흔적을 지우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식 지명을 바꾸는가 하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전범기, 즉 우길기를 떠오르게 하는 지자체 로고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바탕에 빨간 빗줄기가 뻗어나가는 형태의 원. 2000년부터 영광군이 사용해온 공식 로고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런데 영광군은 각종 공문과 시설물에 사용해온 이 로고를 내년에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 즉 우길기와 비슷하다는 비판이 군청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상징물을 바꾸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영광군을 그리는 모양인데 사실은 이제 일제를 상징하는 이제 이런 군국주의 상징하는 우길기 문양과 일부 비슷하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화순군은 동서남북으로 방위를 구분한 일본식 행정지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남면은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불러온 고유지명 사평면으로, 북면은 마을의 산 이름에서 따온 백아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각종 공식 행사에서 부르던 시민의 노래 재창을 최근 중단했습니다. 작사가와 작곡가가 친일 인사로 지목된 이들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찾아서 일제를 잔재를 정리해야지 우리가 비로소 해방이 됐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광복 후 74년이 지났지만 일상 속에 남아있는 일제와 친일의 흔적, 일본이 시작한 경제보복 조치가 일제 지우기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해 일본의 사죄 없는 해결 방안은 제2의 모욕이라며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해결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민 모임은 오늘 광주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면 이는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오늘 오전 일본 아베 총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학 구내식당은 저렴한 가격에 이용이 편리해서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한 국립대 캠퍼스 구내식당이 개강 한 달 만에 문을 닫아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산업단지에 들어선 목포대학교 에너지밸리 캠퍼스입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곳으로 이번 학기부터 전기계열 학과생 등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층 구내식당이 열흘 전부터 문을 닫으면서 학생들은 식사 해결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산업단지에 위치한 데다 주변에 식당가도 없어 점심을 건너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오전 오후로 이제 그거 수업을 들으면 이제 나주에서 그 밥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주변 인근에는 이제 식당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고 밖으로 나가려면 버스도 타야 되는데 버스도 이제 별로 없고 하니까 이제 어찌된 일일까? 식당 사업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이용자가 적고 영양사 상시 채용 부담 등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현장 설명회 당시 학교 측이 내놓은 이용 수요가 실제의 3분의 1에 불과한 데다 영양사 채용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장 설명할 때 참가하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꼭 상주 안 시켜도 된다, 순회시켜도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순회시킬 수 있는 영양사를 구했었죠.
학교 측은 적법한 절차로 입찰이 진행됐고 사업 설명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공고사항과 저희 학교 특수사항을 반영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공고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 부분이 저희가 불합리하게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계약을 둘러싼 학교와 사업자 측의 진실 공방 속에 애꿎은 학생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지난 9월부터 잇따른 가을 태풍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가을 배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의 피해 면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태풍 피해 면적을 감안한 가을 배추 재배 면적 추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가을 배추 피해 면적은 937헥타르로 이 가운데 전남은 674헥타르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피해 면적이 넓었습니다. 특히 전남은 도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의 22.5%가량이 태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종재 부시장을 이틀째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른자위 땅인 중앙공원 1, 2지구 사업자 변경에 단초가 된 광주시의 특정감사에 정 부시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광주시는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우선 협상자를 발표한 지 8일 만에 선정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를 통해 중앙2지구 우선 협상 사업자였던 금호산업은 감점을 받아 탈락하고 1순위가 호반건설로 바뀝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감점 요인은 제안서에 업체명을 유사 표기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15개 업체에서 1000여 페이지가 넘는 토탈해서 그 자료를 하나하나 전부 그 항목별로 검색을 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그런 과정상에 실무자 어떤 전문성 그런 측면들도 좀 그 한계가 있고. 정종재 광주시 부시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순위를 뒤바뀌게 한 이 특정 감사를 정 부시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광주시 감사위원회 측은 정 부시장의 감사 첩보가 감사 착수의 배경이고 금호산업의 감점 요인이 된 업체명 유사 표기를 언급한 사람도 정 부시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 부시장 측은 감사는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으며 위법이나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간공원 수사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면서도 수사는 순조롭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이어서 전남 동북권 소식입니다. 낡은 원도심을 활력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바꾼 순천의 도시재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순천의 성과를 알리고 전국 자치단체 곳곳에 도시재생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가 순천 문화의 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수백 년 된 읍성과 도서관, 전시실, 마을방송국이 어우러져 독특한 복합시설이 된 서문 안내소. 순천시가 낡은 식당을 사들인 뒤 공유 경제 공간을 마련한 장안 창작마당. 순천 원도심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탈바꿈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울산의 한 원도심 주민들이 경청합니다. 문화의 거리 곳곳을 둘러보는 골목 투어를 통해 순천 도시재생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상당히 좀 잘 꾸며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이걸 모방으로 해서 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가 공동 주관하는 2019 도시재생 한마당이 오늘 순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도시재생 사례를 공유하는 이 행사가 순천 같은 기초단체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천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시범지역 13곳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혔고 견학 인원만 11,000여 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인 모델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기 보고 우리 강화를 위해서 가서 좋은 아이템 가지고 좀 어떻게 도시재생에 도움이 될까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24곳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순천 도시재생 한마당은 오는 26일까지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장서국 전라남도 교육장이 대입 전역의 정시 확대 논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
학생 90% 이상이 수시 전형을 통해 진학하고 있다며 정시 확대는 불공정 교육 심화로 농어촌 교육을 더욱 소외시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 전형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학생 활동과 토론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돕는 방향으로 대입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5.18 진상규명 조상위원회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신당 최경환 의원은 여야 합의 법안인 만큼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키고 올해 안에 진상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WTO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움직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국내 농업시장 붕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사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참석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산물 관세 인하와 보조금 축소로 국내 농업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현대 삼호중공업 노사가 2019년 임금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